자, 이번 시간은 행정처분 벌칙 들어갑니다. 교과서 247페이지인데 여기부터는 프린트를 제가 드렸죠. 그 첨부 파일, 그 16강 첨부 파일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그 기본 이론 할 때는 이 부분을 기본서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번 심화 이론은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프린트가 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있고 이걸로만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끝날 때 여유가 있으면 책으로 정리해 드리죠. 책은 내용은 당연히 같아요. 내용 같은데 이걸로도 저번 기본 이론은 여기 했으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이쪽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고 이번 29회, 저번 29회는 행정처분 벌칙 부분이 무려 8문제나 나왔어요. 해마다 한 5개 정도 나왔었는데 이 두 장으로 앞뒤 두 장으로 무려 8문제나 나왔다. 일단 행정처분의 종류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자격 취소. 그렇죠. 자격 취소는 꼭 하여야 한다. 그다음 소공에게 주는 영업정지는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6월 범위 안에서 주는 영업정지지요. 우리 개공에게 주는 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록취소는 다시 절대적 등록취소, 의무적 등록취소. 절등치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때는 업무정지를 대신 주는 거지 봐주는 건 아니죠. 밑에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만 주는 거죠. 업무정지만. 그리고 이제 거래동고사업자에게 주는 지정취소라는 게 있죠. 지정취소는 우리 거래동고사업자 파트에서 7장에서 공부했던 거고 지정취소는 할 수 있다가 중요했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무조건 시도지사가 때리는 거죠. 자격증이니까. 그 다음에 등록취소, 업무정지는 누가? 등록관청이. 그 다음에 거래동고사업자 지정취소는 국장. 때리는 사람 딱딱 정해져 있어요. 자, 밑에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걸 제가 간단히 써보면, 자,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는 행정처분을 다 골랐더니 자격 취소, 그다음에 절등치, 그리고 임등치, 그리고 업무정지. 우리 개공은 주인공답게 받을 것도 많기도 하네. 그런데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두 가지만 있어요. 자격 취소, 그다음에 자격 정지. 이걸 비교해 보면 소공이 뭐가 없죠? 가운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 자격 취소는 지금 공통이란 말이야. 자격 취소는 공통. 그리고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는 사실 거의 같은 거죠. 6개월 범위 안에 영업 정지 주는 거니까. 개공에게만 이 등록 취소가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등록 취소가 되면 뭐는 남아요? 자격증은 남지요. 근데 등록 취소되면 우리 원칙 3년 동안 개공, 소공, 보조, 사원 임원이 다 줄 수 없어요. 그럼 사실 이 등록 취소는 3년짜리 영업 정지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영업부 정지는 최대 6개월짜리 영업 정지인 거고. 근데 소공은 이 가운데가 없어요. 가운데가 없으니까 이 개공일 때는 업무정지, 좀 더 세면 임등치, 조금 더 세면 절등치, 아주 세면 자격,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격 취소까지. 근데 소공은 자격 정지에서 조금만 실수하면 골로 가는. 이거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운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자격 정지를 뭐 최대 3년짜리 하나 만들고 최대 6개월짜리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내가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냐 이 생각이 들어요. 이 가운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서로 비교해 보면 약간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있다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알았고 여기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보세요. 제가 맨 밑에 페이지 번호 써놨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왼쪽에 행정처분 유형 있어요. 거기 다시 볼게요. 우리 거래동고사업자에게 준 지정 취소는 항상 뭐 할 수 있다가 오고 해야 한다는 X로 푼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해야 한다라고 틀리게 참 잘 나와요. 근데 자격 취소는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다 하면 틀리거든요. 근데 시험엔 딱 한 지문만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X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밑에 자격 취소 대상자는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고 그다음에 소공도 있고 중개업 종사자는 공인중개사 모두 다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야. 자격 취소는. 다음 자격정지는 누구만 대상으로? 소공만 대상으로 하는 거다. 개공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면 틀린다는 거야. 자격정지는 소공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시도지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X지문 있잖아요. 왜 틀렸어요? 시도지사는 개공에게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면 틀려요. 왜? 개공에게는 자격정지 주는 게 아니고 소공에게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소공, 자격정지 이 틀 딱 기억해 넣어야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개공만 대상으로 하고 절등치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누구만? 개공만 대상으로 하고 소공에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어. 그럼 틀린다 이거지. 그래서 등록관청은 우리 개공 대상으로 6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시도지사 한번 적으셔도 돼. 시도지사는 누굴 대상으로? 소공 대상으로 자격정지. 그다음에 등록관청은 누굴 대상으로? 개공 대상으로 뭐? 업무정지. 이게 이제 바뀌지 않도록만 하시면 된다 이거야. 바뀌지 않도록만. 바꿔서도 잘 나와요. 다음에 밑에 중개보조원은 우리 행정처분 대상 아닌 거 잘 아시죠? 다음에 형벌 대상이 들어가죠. 밑에 주의에 1번, 2번은 방금 했던 거고 3, 4, 5번 별표. 주의에 3번, 4번, 5번 별표하시고 3번 보세요. 절등치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것만 맞아요. 이것만 맞고 업무정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절등치를 틀리게 내는 방법은 그거예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등록을 업무정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틀립니다. 그럼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잘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정지할 수 있다도 O. 등록 취소하지 않을 때는 업무정지를 대신 주니까. 그다음 밑에 순수 업무정지는 그 순수라는 말은 제가 지은 말이고 이제 업무정지만 주는 사유라는 얘기지. 업무정지만 주는 사유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 업무정지할 수 있다만 O. 이걸 지금 빨리 외워놔야 돼. 다시 절등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O. 업무정지할 수 있다. X. 임등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등록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정지할 수 있다. O. 근데 순수 업무정지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X. 업무정지할 수 있다. O.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자, 절등치에 해당하면 등록관청은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해요. 그러니 절등치 사유를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은 틀린 걸로 문제 고르시면 된다 이거야. 방금 했던 거 반복하는 거예요. 다음 임등치는 임등치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X다 이거야 X. 근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안 할 땐 대신 뭘 준다? 업무정지를 대신하게 된다. 따라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도 맞는 거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도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우리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이 되는 거고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 임등치에 걸렸을 때 개공 입장으로 본다면 업무정지를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 임등치에 적발되었을 때 등록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업무정지할 것이냐는 명확한 기준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국토부령에 뭐라고 돼 있느냐.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 동안 한 번 위반한 게 적발되면 이때는 업무정지 6개월을 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임등치 있다가 10가지 배우는데 10가지 중에 하나를 오늘 처음 위반한 게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는 업무정지 6개월을 준다는 거야. 근데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임등치 사유를 1년 동안 2번 위반한 게 걸리면 그때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요. 이건 실무지침이고 시험에는 안 나와요. 예를 들어 오늘 임등치 사유가 적발됐어요.
근데 1월부터 오늘부터 거꾸로 1년을 거슬러 올라갔더니 임등치 사유를 위반한 적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위반이면 등록 취소예요. 이 등록 취소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있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임등치는 이제 4개 지문이죠. 임등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O.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도 O. 자, 밑에 순수 업무정지는 오로지 업무정지만 할 수 있는 거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밑에 주의, 지문 풀어볼게요. 1번은 그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이건 절등치 사유예요. 근데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절등치 사유는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으니까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메모 좀 해보세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래야 오죠. 등록 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공의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오예요.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건 임등치 사유입니다. 왜 틀렸어요? 임등치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X인 거지.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도 O,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도 O. 이 두 가지를 적으시면 돼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도 O. 3번 표준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 이거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이건 순수 업무정지 사유예요. 순수 업무정지 사유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지. 그럼 뭐만 맞아? 뭐라고 적어야 돼?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만 O예요. 자, 됐습니다. 이게 이쪽 페이지를 잘 공부해놔야 돼요. 이쪽에 가장 기본기거든요. 물론 기본서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있고 다시 첫 페이지로 갑니다. 첫 페이지로 가셔서 첫 번째 페이지. 아까 우리 보셨던 왼쪽에 그 표가 있습니다. 중간에 표가 있는데 물론 기본서에도 다 있습니다. 청문, 보고, 통지, 반납, 사유서 4가지가 있어요.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시작.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우리 자격 취소는 4개 다 있죠. 제일 센 자격 취소가 풀옵션,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자격 정지는 다 X인데 여백은 X인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자격 정지는 다 X다. 등록 취소는 청문하고 반납 2가지가 있어. 그다음 업무 정지도 다 X야. 다 X. 지정 취소는 청문만 있어. 청문만. 그럼 이제 세로 줄로 보면은 청문은 취소에 다 있는 거죠. 제가 문장 만들어 볼게요.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O. 또 계속합니다. 시도지사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X.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O. 등록관청은 업무를 정지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X. 국장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O. 취소에만 청문이 있다. 다음 보고통지는 자격 취소에만 있는데 우리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원칙적 시험시행 기관장이고 국장이 예외적 시험시행 기관장이니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으면 이 양반 3년 동안 시험 못 보게 5일 안에 국장한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해라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죠. 근데 자격 취소를 자격 정지라고 잘 나와요. 잘 나와. 틀리게 X로. 다음 반납은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해라. 또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는 얘기지 뭐. 근데 정지는 다 반납 없어요. 정지 받고 뭐 자격 정지, 업무 정지 받고 반납하면 나중에 또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찾으러 가면 얼마나 쪽팔려. 가서 좋았어요. 뭐 그래야 되잖아. 민망해. 그래서 반납 안 한다고요. 예. 사유서는 뭐냐면 자격 취소되면 7일 안에 반납해야 되는데 자격증 반납을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납하고 싶은데 분실했다 이거지. 저번에 빌려줬는데 저 인간이 불살라버린 거야. 불살라버렸어. 반납 못한다. 뭐 과태료 받으면 억울하니까 사유서를 써내면 봐주겠다. 근데 이 자격 취소에는 사유서가 있는데 그 등록 취소에는 또 없어. 왜 없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 정리 다 끝냈고 이제 지정 취소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정 취소. 자,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에 5가지 사유 위반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예전에 배웠던 거예요. 어떻게 배웠더라? 거운, 차, 해, 일 이렇게 외웠죠. 거운, 차, 해, 일. 자, 거는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프린트에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3-3 이렇게 들어가면 X로 문제를 풀어요.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 X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이유는 이번 강의 안에 알게 돼.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행정처분 공부할 때 알게 됩니다. 자, 운.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에 변경 승인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했다. 운영규정 관련 위반은 지정 취소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도 이게 포함이 돼요.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다. 차는 지정 취소 1-1 이렇게 가는 거지. 해, 개인 거래정보사업자 사망, 법인 거래정보사업자 해산 등으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다. 좋아.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보방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이거 다 배운 거야. 세 번째 페이지로 가세요. 세 번째 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보면 맨 좌측 상단부에 지정 취소 절차가 있을 거예요. 자, 거기 갑니다. 아까 우리 지정 취소는 청문 한 가지 있었잖아요. 청문 한 가지. 국장은 몇 번 빼고 4번 빼고 나머지 사유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4번이 뭐길래? 사망해산. 사망해산으로 청문할 수는 없잖아요. 밑에 OX 있어요. OX 풀어보세요. 자, OX. X. 예. 법인 거래정보사업자 해산.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X. 틀리게 되는 거죠. 지정 취소 끝. 다시 첫 페이지로 갑니다.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가서 자격 취소. 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래 4가지 사유 위반하면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자격은 꼭 취소해야죠. 자격 취소 4가지. 부양지역. 부양지역. 이미 다 앞글자 다 외웠잖아, 우리. 부양지역. 자, 부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 취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고민거리야? 당연 취소해야죠. 근데 구체적으로 부정한 방법이 뭔지는 안 물어봐요. 뭐 쌍둥이가 시험을 봤네, 뭐 누가 뭐 시험지 유출해서 미리 봤네, 뭐 이렇게 내지 않고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면은 자격 취소 이렇게만 고르면 돼요. 이것도 그 시험에 이제 3-3 X 이렇게 나왔고 1-1 이것도 X로 나왔어요. 다 써놔요. 자, 양은 세 문장.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성명, 자격증, 양도되어. 성명, 자격증, 양도되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성명.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제일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양도한 자. 우리가 양자로 외우는 걸 알아요. 대여한 자 이것도 나오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자격 취소 1-1. 형벌도 들어가고요. G. 자격정 Z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자. 그럼 자격정지는 누가 받는 거? 소공이 받는 거. 근데 소공이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또 일을 하다 걸렸으면 더 세게 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 쉬라고 그래? 아니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으면 자격 취소 또 있어요. 자격정지 받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됐어, 보존됐어, 사원됐어, 임원됐어 딱 하나만 골라내. 골라냅니다. 핵심은 어디? 자격정지 기간 중에 라고 뜨면 자격 취소. 역은 무슨 법징역?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 이 법이 중요한 자리예요. 이게 다른 법을 위반하여 징역을 받으면 자격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이 법 징역. 다른 법 징역으로 잘 나와. 자, 이 법 징역. 시작. 이 법 징역. 자, 부양지역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격 취소다. 자격 취소. 자, 자격 정지. 자, 시도지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래 7가지 사유를 위반한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 자격 정지는 자, 금이투 서서 확인 인 이렇게 외우죠. 자, 금이투 시작. 금이투 서서 확인인. 자, 서서 확인인. 금이투 서서 확인인. 어떻게 외우기도 하냐면 금리 2개 서서 확인해. 이렇게 외워도 돼요. 금리 2개 서서 확인해. 자, 금이요. 금. 금지 행위. 시험엔 금지 행위라고 절대 안 나와. 절대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와요? 판매 명수. 판매 명수. 이건 1-1. 또 관직 쌍투 3-3. 이 중에 골라 나오지 절대 금지 행위를 한 경우라고 나오지 않아요. 이 금지 행위는 그 프린트 맨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를 가면 거기 있을 거예요. 형벌 쪽에 가면 있을 테니까. 물론 기본서에는 그 자격정지 안에다가 다 써드렸는데 그 4페이지 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위에 그 3년 이하 징역 3천여 벌금 있죠. 3-3. 3-3에 동그라미 3, 4, 5번. 그 3번, 4번, 5번이 관직상투죠. 읽어볼게요.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대표적 청약통장,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업을 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업을 했다. 즉, 직접 거래에서 쌍방 대리에서 투는 투기 조장 행위가 우리 두 가지가 있잖아요.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거나 또는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투기 조장 행위, 관직상투. 그다음 밑에 1-1. 1-1은 거기 5, 6, 7, 8 묶어보세요. 5, 6, 7, 8. 이게 판매 명수. 자, 판.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매는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렇지. 명은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수는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 금품 받았다. 이거야.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 중에는 골라 나옵니다. 다음 중 자격정지 사유를 골라라.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뜨면 금지행위, 금이2, 자격정지 이렇게 고르는 거야.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금지행위, 금이2, 자격정지 이렇게 고르는 거야. 자, 금지행위 했고요. 자, 두 번째, 2.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숫자 2 다음에 이상 있죠, 이상. 여기 2자 동그라미 2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이 중자. 그 다음에 소속 이렇게 이중소속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이중소속. 이중소속은 자격정지에다가 형벌 들어가. 1-1.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온 적도 있어요. 자격정지 사유에는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도 있다. 5. 여기 있잖아.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2. 서공이 거래계약서 썼는데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끊으세요. 그러시고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험에는 뭐뭐 하거나 이러면 하나만 내.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내지 2개 다 주는 경우는 없어요. 한 지문에는 한 가지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한 경우 이렇게 하나만 나온다고. 2개 다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짓기재 투계약서. 시작. 거짓기재 투계약서 이렇게 되는 거야. 거짓기재 투계약서. 금이2. 이 금이2가 제일 중요해요. 자격정지는. 금이2가 제일 중요하고 밑에는 쉬워요. 자, 확인설명서, 또 거래계약서 작성했는데 뭘 하지 않았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지금 뭐와 비교할 거냐면 첫 번째 페이지 맨 오른쪽 맨 아래 보면 업무정지가 있어. 오른쪽 맨 아래 업무정지가 있죠? 업무정지에 5번, 6번, 7번을 묶어보세요. 5, 6, 7을 이렇게 묶어요. 5, 6, 7. 묶어보면 자 5번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개공의 업무정지. 또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서명 날인 안 했어. 거래계약서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서명 날인 안 했어. 여기는 업무정지 더 많이 있잖아 지금.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거. 그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 했어. 보존 안 했어는 누가 위반한 거라고? 개공이 위반한 거지. 이거 소공이 아니라고. 전속중개계약은 소공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누구의 의무지? 개공의 의무인 것이지 이거 소공의 의무는 아니란 얘기지. 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것만 공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페이지 쓰지 마시고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여백이 있으니까 두 번째 페이지 여백에다 쓰세요. 제가 위치도 정해드립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다 쓰면 안 됩니다. 첫 페이지 쓰지 말고 두 번째 페이지 맨 아래 여백에다가 씁니다. 위치 정확히 정해드렸어요. 나중에 또 한 부적어도 하지 마요. 자, 이거 씁니다. 세 줄.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또 확인설명서 이걸 교부하지 않았지. 보존하지 않았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지. 다음 거래계약서 이것을 교부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어. 자, 이랬을 때 이만큼 색깔 펜으로 자, 이만큼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에 해당하고 소공의 자격정지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이만큼은 업무정지에도 들어가고 자격정지에도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 다 썼어요. 화면 멈추고 쓰세요. 저 쓸 시간 들 수 없으니까 화면 딱 멈추고 적으세요. 다 적었다 치고 자, 이쪽으로 합니다. 다 적었습니다. 자, 화면 멈추고 쓰면 되잖아. 여러분 저 배속도 되게 빨리 듣는 거 잘 알아요. 1.6 막 이렇게 듣잖아요. 정상 속도로 들어보세요. 훨씬 더 좋아요. 이왕이면 그 10분 빨리 듣는다고 공부 잘 되나? 뭐 이렇게 마음이 급하세요. 천천히 정상 속도로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요. 실시간이잖아요. 실시간. 그럼 이건 배속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전부 다 정상 속도로 강의를 듣는 거죠. 그 학생들은. 그래도 공부 잘하잖아요. 그 좀 차이 별거 없어. 정상 속도로 들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친밀감 있고 그래요. 막 1.6, 뭐 1.8, 2.0 이러면 막 제가 너무 촐랑되잖아요. 네. 자, 정상 속도 우리 한번 해봐요. 자, 했습니다. 확인.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온 거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끊으시고 확인 설명할 때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두 개죠. 두 개. 확인 설명할 때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확인 설명할 때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자격 정지인데 이게 그 개공일 땐 500만 원이야 과태료라고 확인 설명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했는지 또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을 보면 알 수 있다. 뭐가 잘못 적혀 있어? 누락돼 있어. 확인 설명할 때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체크하지 않았어 이거지. 근데 과거에 이 개공이 이게 업무정지였을 때는 사람들이 이걸 협박했다는 거야. 네. 사장님 이거 빠져있네. 차기 피해도 없으면서. 합의금 주세요. 아니면 업무정지로 제가 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금을 주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개공일 때 정부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바꿨죠. 그 돈을 우리가 받자고. 그래서 개공은 500 과태료, 소공 자격 정지. 인장 등록하지 않았어.
끊으시고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어. 인장은 무조건 정지예요. 오른쪽 맨 아래 업무정지 9번이 돼 있어. 업무정지 9번. 인장은 무조건 정지. 그래서 인장 정지 해보세요. 인장 정지. 인장 무조건 정지. 인장 정지. 자격 정지했습니다. 금이투 서서 확인해. 자,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두 가지를 받고 세 번째 페이지로 갑니다. 3페이지로 갑니다. 3페이지 가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권자 여기로 갑니다.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행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무조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경기도로 합시다. 제가 경기도 군포시에 살아요. 여기는 이제 시도지사고 여기는 등록관청이죠. 여기에 지금 소공이 있는데 이 소공이 자격 취소 사유에 적발이 됐대요. 근데 자격증 어디서 받았냐? 경기도에서 받았어요. 그럼 여기가 교부한 시도지사죠. 그럼 이분이 청문하고 또 취소도 하고 여기다 반납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격증 근데 우리 어디서 땄었죠? 그렇죠. 우리 강원도에서 따기로 했었죠. 강원도에서 취득했는데 경기도에 와서 중개하고 있다. 그럼 이분은 뭐라고 불러? 자격증을 이분이 교부한 시도지사. 경기도는 중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OX. X. 자, 무조건 누가?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한다.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자, 그런데 자격 취소할 때는 청문해야 되잖아. 청문 받으러 지금 강원도까지 가겠어? 강원도청이 어디예요? 강원도청이 춘천에 있어. 춘천시. 원주에 있는 게 아니라 강릉에 있는 게 아니고 춘천시에 있어요. 제가 춘천 시내에서 군생활해서 잘 알거든요. 시내에서 했어요. 그럼 이제 춘천까지 언제 가냐고. 가는 여정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가서 도착했더니 우연히 고향 친구들을 만났어. 고향 친구들이 너 웬일이냐? 나 오늘 자격 취소 받으러 왔어. 개망신 당한 것도.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어디서 하자? 가까운 데서 하자. 그래서 서로 다를 때는 가까운 사무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을 하라. 이행을 하고 때리세요라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라. 통보를 하면 교부한 시도지사는 처분을 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는 처벌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멀리는 교부한 시도지사 때리는 거죠. 자, 이거예요. 여기 이제 밑에 2번 문장이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면 가까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멀리 있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그러면 밑에 OX 풀어봅시다. OX는 일단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시도지사가 다르다는 얘기야.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를 때 첫 번째 OX. 자, 준비되셨어요? 자, OX. O. 맞는 지문입니다. 가까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O. 그리고 이제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데 이건 빼고낸다 이거지. 빼고내고 이거를 이렇게 내기도 해요. 이 말을 빼고내게 돼. 이 모두도 빼버려. 이걸 빼고낼 때가 더 많아요. 이렇게 서로 다를 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래도 맞아요. 모두가 빠졌다고 모두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보통 빼고냅니다. 헷갈리게 하는 방법이야 이게 다. 또 이렇게 내기도 해. 서로 다를 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그래도 맞아요. 그럼 이걸 틀리게 낼 때 어떻게 내? 틀리게 낼 때. 그렇지.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1번 지문이 더 중요하다. 2번보다. 자, 2번. 아니. 첫 번째 지문이 중요하다. 두 번째 지문. OX. X. 왜? 앞뒤가 바뀌었잖아. 바뀌었죠. 앞에가 누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저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되니까 바뀐 거죠. 이런 건 간단해요. 자, 밑에 이제 자격 취소 절차. 자격 취소는 청문, 보고, 반납, 사유사가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는 거. 자,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좋아. 이걸 어떻게 틀리게 내는 방법은 자격 취소를 그렇죠. 정지라고 내는 거지. 자격 정지. 그럼 X. 자, 2번이 중요합니다.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했습니다. 자격 취소했으면 딴 동네가 이 양반 시험 못 보게 5일 이내에 국장에게는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가장 쉽게 틀리게 내는 방법은 뭐겠어요? 가장 쉽게 틀리게 내는 방법은 자격 취소를 자격 정지로 바꾸는 거죠.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밑에 OX 아직 보지 마시고 OX는 아직 풀지 말고 방금 읽었던 2번 문장 가지고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제가 2번 문장 가지고 다양하게 내볼게요. 자, 2번. 자,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오. 하나만 더도 맞는 거죠. 또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래도 맞아요. 더 내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래도 맞아요. 뭐가 빠져도 5일 이내에 이게 빠져도 맞아요. 또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연히 맞죠. 방금 읽었던 제가 4개 문장을 뭘로 하면 다 틀려. 자격 취소를 자격 정지로 바꾸면 다 틀리는 거야. 그럼 이제 밑에 OX 풀어보세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오, 이걸 틀리게 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격 정지라고 낸다고. 자격 정지. 그럼 틀린다고. 두 번째 문장이 더 어려워요. 자, 시도지사는 자격 정지 처분한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 OX. 오, 자격 정지니까 보고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두 개 다 O인데 이렇게 맞는 지문이 더 어려워요. 잘 연습해야 됩니다. 자, 2번이 매우 중요했었고, 자, 3번. 3번은 세 군데가 틀리게 내는 방법이에요. 자, 자격 취소됐어.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누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자, 세 군데를 틀리게 낸다고. 첫 번째 어디를? 자격 취소를 뭘로? 자격 정지라고 하겠지. 또 숫자 바꾸기 5일하고 7일. 숫자 외우는 방법은요. 5일 보고 7일 반납. 시작. 5일 보고 7일 반납. 이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교부한 시도지사를 뭐라고 내게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라고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자격 취소 7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 지금 4번.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그 반납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좋습니다. 자, 됐고, 이제 자격 취소 있고 자격 정지 절차. 자, 오른쪽 자격 정지. 저 동그라미 1번에, 아니 1번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등록관청이죠. 여기요. 이 군포시가 등록관청이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등록관청에서 자격 정지 사유를 적발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근데 등록관청에서 자격 정지 사유를 적발하더라도 때릴 수가 있어 없어? 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까 봐 겁나는 거지. 그래서 급해 안 급해? 마음 급하잖아. 급하니까 어떻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이거죠. 자격 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통보해라. 자기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돼요. 그럼 이제 경기도에 통보했더니 경기도가 마침 교부한 시도지사더라. 그러면 경기도가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다 이행하고
경기도가 자격 정지 처분도 하는 거지. 근데 경기도가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내가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닌 거야. 그럼 해서 이걸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하는 거예요. 자기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격 정지만 이 제도가 있어요. 자격 취소는 없어요, 이 제도가. 자격 정지일 때. 등록 관청이 주어고 자격 정지 사유 알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 통보해라. 다음 2번 자격 정지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에는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기본서 252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지금 보셔도 돼요. 기본서 252쪽. 252쪽에 쭉 내려가면 저 밑에 자격 정지 사유가 있잖아요. 36조라고 돼 있잖아. 법률 36조 1항인 뭐라고 돼 있냐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격 정지는 법률에 의하면 전부 다 얼마?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격 정지 기준은 어디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국토부령에 가보면 어떤 게 6개월이고 어떤 게 3개월인 게 적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준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6개월, 3개월을 답하는 거고 그냥 모든 자격 정지 사유는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건 다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하셨어요? 된 것 같아? 모든 자격 정지 사유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면 다 맞는 거고 구체적으로 자격 정지 기준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한 기준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건 6, 어떤 건 3 이렇게 답하시는 거지. 이 중에 이제 금이토가 몇 개월이고 6개월이고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우리. 6개월이고 서서 확인이는 몇 개월이고 3개월이고 기준이 정확히 기준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6, 3이라고 답하시는 거라고. 금이토가 세잖아요. 이게 좀 약하고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기준이 다른 하나 찾아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건 3개냐 3개가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 8, 9개 이중 소속 여기 거짓기대 투기학서 11개 이것도 하나, 둘, 6개란 말이야. 충분히 기준이 단 하나를 찾아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정확하게 하나 딱 집어가지고 이게 몇 개월이냐 묻기도 해요. 예를 들어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 정지 기준 기간은 3개월이다 이러면 5 이렇게 푸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데 가중할지라도 절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만약에 기준이 3개월이다. 그러면 2분의 1 범위 안에 가중 경감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한 달 반에서 넉 달 반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 줄 수도 있는 거고 4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기준이 6개월짜리라면은 3도 가능하고 4도 되고 5도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 범위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문제 내볼게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그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할 수도 있다. 이러면 5라고 풀어야 되지. 또 막 춘진해가지고 이거 3인데 X 이러면 안 된다고. 기준 이렇게 물으면 3. 을 참작하여 이렇게 나올 때는 다른 숫자가 나와야지. 다른 숫자가. 당연한 거 아닌가? 자, 이렇게 6개월은 3, 4, 5 가는 거고 6월을 절대 초과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 설득 나이고.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 취소, 자격 정지를 했고 첫 번째 페이지로 가셔서 이번 시간을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등록 취소, 절등치, 민등치, 이제 업무 정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정처분 시간 마치겠습니다.